세계 최초 예능장 배버 엔터테인먼트 토크쇼 호들맨 향로입니다. 와.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그 지난주 주말에 아니 금요일에 네. 그 또 이제 스타트업 CTO님들 몇 분 뵀었는데 네. 제가 만나는 CTO님들 중에서 뭐 진짜 저희 뭐 그 배민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이제 뭐 10인에서 20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인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네. 개발팀은 한 5명 정도 되는데 CTO님을 비롯해서 개발자 5명이 전부 다 제품 쪽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세요. 빨리빨리 뭘 만들어서 자꾸 제품을 뭔가 추가하는 걸 되게 선호하시는 네. 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모두가 다 이제 개발자이면서도 뭔가 제품가로서의 마인드가 되게 높으셔서 네. 코드 퀄리티나 확장성이나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네. 그대로 빨리 기능 구현만 하고 나가는 거에 그 5명의 개발자 CTO님까지 포함 6명이죠. 6명이 전부 다 네. 그쪽이다 보니까 그 CTO님이 이제 요번에 새로 이제 신입 한 분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예. 그 신입 개발자분은 기술 쪽 엔지니어링에 되게 관심이 많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좀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많고 코드 퀄리티나 뭐 CI/CD 환경을 뭐 조금 더 이제 고도화한다거나 AWS 같은 클라우드 환경을 조금 더 고도화한다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이어서 네. 요 분이 오면은 우리가 6명이 하고 있는 좀 거기서 부족한 점을 채워줄 수 있겠구나 네. 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또 팀원분들 생각에는 이게 저분이 오셨을 때 조금 팀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핏에 왜요? 이제 혼자 조금 이제 다른 결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네. 조금 뭐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지원하신 분도 그렇고 계셨던 팀원분들도 그렇고 서로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안 맞는 분들이다라는 거를 서로 알게 돼서 그냥 이제 빠이빠이 하긴 했는데 네. 그때 그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이제 개발팀 규모에서 그게 전체 개발팀이야. 그러니까 데브옵스 따로 있는 거 아니고 아직까지 유료 전환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아직 비즈니스 모델이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엔지니어링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느 시점에 합류를 시켜야 될까? 혹은 지금 시점이면 합류를 시켜도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럴 때 어떻게 좀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전에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향로님도 직접 경험하신 게 아니라 이제 들으신 거니까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지금 약 5명의 개발자가 다 같이 뭔가 제품의 비즈니스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고분분투하면서 개발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그분들의 속도가 과연 빠를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우리는 되게 빨리 하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좀 더 기술 쪽에 이제 핏이 맞춰져 있는 불합격 하셨다는 그분 입장에서 막상 들어가서 봤을 때는 완전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완전 그쵸.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음. 그런 상황에 있으면은 그 기술쟁이 그 개발자분이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코드의 퀄리티라든지 뭐 확장성이라든지 어느 정도까지의 아키텍처라든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코드 퀄리티 쪽이나 뭐 아키텍처나 이런 쪽으로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와서 사실 조금 이제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근데 배포 시간을 단축시켜 준다거나 아니면은 어쨌든 이제 시스템을 계속해서 배포하는 그 과정 사이에서의 비효율적인 거를 좀 개선해 주거나 업무에서의 시간을 조금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의 엔지니어링 기여를 할 수 있는 분이면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물론 이제 아키텍처나 이제 코드의 퀄리티가 속도와 아예 관련이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긴 한다. 그 부분을 좀 덜 볼 것 같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만나는 분들 뭐 여쭤보면 좀 가지고 있는 기조 중에 하나가 미리 사람을 뽑지는 말라고 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엔지니어를 뽑을 때 이런 엔지니어링 레벨이 높은 사람을 뽑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기술적 부채가 너무 크면은 해결하기 힘드니 그게 너무 커지기 전에 사전에 조금씩 조절하면서 그걸 좀 관리를 할 수 있게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자. 혹은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니 그런 문제를 미리 경험해 본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뽑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의 팀원들이 왜 이런 엔지니어링 레벨을 높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되려면은 결국 서비스 장애가 나봐야지 아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서비스 장애가 안 나는데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서 그냥 지나간다면은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기존 팀원들이 성장할 기회를 뺏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네. 가능한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는 진짜 해결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공감대 형성이 되면 그때 조금 채용을 해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회사 어디예요? 아예 말씀드릴 순 없죠. 근데 그게 한 회사의 고민이 아니에요. 여러 이게 여러 회사가 좀 비싼 고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뽑을 때는 사실 엔지니어링 레벨이 높은 사람 뽑지 않잖아요. 가능하면 초기에는 엔지니어링 레벨이 높은 사람보다는 빠르게 뭔가 제품을 출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혹은 이제 뭐 그 사람 엔지니어링 레벨을 초기에 대표님들 사실 구별할 수 있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있는 걸 보고 해보니까 포트폴리오 있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그래도 시간을 주면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이제 뽑아서 하다 보니까 뭐 코드 리뷰도 없고 뭐 테스트 코드는 당연히 더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눈에 보이는 기능들을 빨리빨리 칠 수 있는 사람들로 이제 팀을 구성을 했다가 조금 그래도 연차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가 합류를 했을 때 그게 뭐 저번 영상처럼 뭐 CTO나 혹은 이제 테크리드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조금 엔지니어 레벨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도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면서도 속도감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좀 핵심 고민이다 보니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한두 팀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언제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근데 형님 말씀하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을 뽑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완전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일을 진행해가지고 생긴 문제인 것 같고 저도 이거 되게 고민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반려생활에서 저랑 지금 프론트 개발자 한 분 있잖아요. 네네. 개발자를 한 번 더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한 1년 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당장 개발자는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개발자분이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긴 해요. 그렇다고 이제 뭐 한 명을 더 뽑자니 사실 그 한 명 뽑은 어떤 밸류만큼 우리가 리턴이 돌아와라고 했을 때 또 그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쵸, 완전 미지수죠. 근데 또 그런 리턴이 바로 안 온다고 해서 그런 투자를 안 한다는 건 또 말이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좀 고민이 많거든요. 과연 우리는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와서 사람이 오면 일은 무조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일은 사실 많잖아요. 천재처럼 하는 건 둘이서 괜찮은데 더 이제 많은 일을 더 짧은 시간 안에 하려면은 사람을 이제 뽑으면 되는 그 사람은 뭐 와서 할 거는 사실 천지니까 뽑으면 무조건 이제 뭐 어쨌든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개발자분들은 특히나 내가 어떨 때 가장 개발할 때 행복을 느끼세요라고 할 때 남들에게 발표할 만한 조금 어떤 깨달음을 얻을 만한 어떤 그런 건을 내가 이제 개발을 했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런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사용자들 되게 많은 사람들 혹은 가장 가까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 사용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초기에는 사람들이 내 걸 썼을 때 느끼는 그 행복감이 있는 사람이 와야지 도움이 될 것 같, 더 이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외에 이제 엔지니어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초기에 어쨌든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 때 왔을 때 그 사람은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제 좀 물음표가 있었거든요. 네. 저는 이제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제 일단 개발자에 있어서는 욕망이라는 것 때문에 저는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게 그 아까 얘기한 그 행복감 그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발이라는 거를 왜 하는 걸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단순히 뭐 재밌어서가 될 수도 있고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뭔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가 될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등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각자 개인만의 욕망이 있는 건 뭐 좋은데
뭐 그게 어느 한 집단 안에서는 다 같이 이렇게 달려갔을 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거는 그 사람의 욕망을 회사에서 어차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니 네. 그걸 굳이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런 거네요. 그쵸. 뭐 신경 쓸 만한 그런 포인트가 일단은 아닌데 어느 정도는 뭐 신경 써줄 수는 있다. 네, 실제로 뭐 저도 그랬었고. 그게 참 딜레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팀원한테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 네. 왜 큰 회사가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큰 회사가 갖고 있는 단점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역이 완전 파편화되기도 하고 서로 어쨌든 일이 되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팀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이 좀 안 되는 방향도 좀 선택하기도 하고 정치 같은 것도 좀 있고 엔지니어를 지향하는 사람들 중에서 큰 회사를 좀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도 좁아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왜 큰 회사가 돼야 되냐라는 어떤 질문을 이제 해주더라고요, 저한테. 네. 제가 이제 들었던 답변이 좀 호돌맨이 답변이랑 좀 이어지는 거긴 한데, 여러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을 보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네. 결국 큰 회사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팀원들이 아니라 개발자들 갖고 있는 욕망 중에서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얻는 행복감도 있을 거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내가 만드는 서비스를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혹은 뭐 금전적인 것도 있을 거고 혹은 되게 좋은 진짜 잘하는 개발자들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같은 게 본인의 욕망이자 그렇게 했을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도 있을 거고 돈을 많이 받고 싶다도 들 수 있을 거고. 네,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 대부분이 서비스가 커져야지만 만날 수 있는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엔지니어링 레벨이 올라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쓰게 되고 금전적인 보상도 얻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회사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뭘 하자라고 했을 때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이제 소수인 반면 큰 회사로 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복감이나 어떤 해결되는 욕망들은 꽤나 많기 때문에 팀원들을 위해서라도 좀 작은 회사, 큰 회사로 가는 경험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뭐 개발은 재밌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재밌는 걸 집에서 하면 되지 왜 회사에서 해야 되는 걸까? 맞아요. 생각을 했을 때 돈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돈 적게 받아도 계속 개발자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뭐 계속 이제 더 많이 받고 싶긴 하지만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회사에서 쥐어지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건가라고 했을 때 또 항상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문제가 있으면 재밌긴 하지만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잘하는 개발자분들과 뭐 함께 어울려서 개발을 한다든가 라고 했을 때 집에서 혼자 하는 것도 충분히 재밌긴 하거든요.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왜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하고 내 욕망이 뭐고 지금은 찾으셨어요? 계단 같아요. 음, 제가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그냥 잠깐 밟고 올라가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계단이 나쁘지 않아. 좀 재밌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꿈이 있는데 저는 이제 꿈이 있는 사람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꿈이 있을 때 내가 이 계단을 얼마나 즐겁게 올라갈 수 있을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네. 있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그 예전 회사까지만 하더라도 네. 예를 들어서 뭐 한 1, 2초 걸리는 API를 0.2초, 0.1초 줄이는 그런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인데 네. 요즘은 이제 1초 API를 0.1초로 줄이는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면은 1초인데 왜 줄이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1초면 괜찮지 않나? 네. 왜 줄이지? 그거 할 시간에 다른 기능 치는 게 더 낫지 않나? 막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환경이 좀 바뀌어서 이제 뭐 그런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제 개인의 욕망이 바뀔 수도 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근데 우리 팀이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받는 거에 행복감을 느낀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 팀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걸 인정해주는 회사로 떠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환경에 맞게 본인의 욕망을 좀 바꿀 수 있는 사람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이 꼭 왔으면 좋겠다, 꼭 와야 된다 이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회사가 조금씩 커지다 보면 네. 결국 회사가 생각했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 같이 일하고 싶은 개발자라는 게 조금씩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본인의 욕망이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는 편인데, 네. 한결같다고 하면 뭐 한결같은 사람 멋있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 되게 답답할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 회사가 이런 사람들을 언제 뽑아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때는 저는 우리 회사가 지금 어떤 회사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사람들이 언제 합류해야 될까보다는 지금 우리 팀이 어떤 팀인지를 먼저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팀인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샤딩하는 사람 들어오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기술적인 그런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뽑았어요. 근데 완전히 다른 쪽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샤딩만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술적 난이도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런 부분을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얘기를 아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어떤 회사인지가 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거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뭐 한 팀이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여러 팀이 좀 그런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체질 계산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뽑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동안 지향하는 바에서 조금은 그래도 이제 다른 거를 좀 챙겨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 얘기 들었을 때 또 이제 생각난 회사는 였고요. 그래서 문화라는 거는 사실 언제든지 좀 바뀔 수 있다는 게 전제될 수 있는 것도 문화로 잡혀 있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 계속 고집하면서 집요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론주의자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원칙주의자처럼. 네, 원칙주의자처럼 그렇게 지켜가는 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참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나가다가 큰 회사 보이면은 와 저기는 어떻게 회사가 저렇게 하실 수 있던 거지?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기까지 갔지? 막 이런 느낌. 맞아. 아니 그래서 요새 보면은 옛날에는 이제 500명, 1000명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 어떻게 저렇게 규모를 키웠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요즘 보면은 그게 500명 아니고 한 100명, 200명이라도 그 규모를 가지고 3, 4년 이상 계속 꾸준하게 좀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500명, 1000명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투자금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원수를 확 늘려가지고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데 3년에서 5년을 그 인원으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는 힘들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신기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뭐 100명, 200명 회사가 이제 큰 회사가 아니다. 뭐 지원자 입장에서 뭐 그렇게 생각. 지금 입장에서 이제 봤을 때는 와 진짜 엄청 큰 회사입니다. 그렇죠. 투자금으로 갑자기 100명 이렇게 늘린 회사들이 아니면 특히나 그게 더 대단한 거죠, 사실은. 대단한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존경합니다, 모든 대표님들과 C레벨 분들 진짜. 존경합니다. 네.